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촌병원입니다. 선촌병원 동영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깨 통증 시리즈 외상성 어깨 탈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탈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다고 하면요, 오늘은 외상성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탈구를요, 분류를 좀 해볼게요. 수상 기전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로우라는 분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트라우마틱 트위스팅 인저리, 좀 영어로 어려운데요. 비외상성이죠. 비외상성으로 트위스팅 되면서 인저리를 받았다. 외상 없이 탈구되는 경우죠. 손을 위로 올릴 때, 그리고 수면 중에, 기지개 때 탈구 등등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탈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비외상성 탈구라고 하고요. 또 트위스팅 인저리, 외전이나 외전 시, 신전 시 탈구가 되는 걸 트위스팅 인저리, 트랜스미티드 트라우마, 손을 대어서 상완골의 장축 방향으로 탈구됩니다. 쭉 그냥 당기면 쭉 빠지는 거죠. 다이렉트 브로 투 숄더, 갑자기 어깨 후방으로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진 거죠.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정리를 나누어 보면은 아무래도 다친 것들이 많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인저리들이 노트라우마보다는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탈구의 비율을 보면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재발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도 봤겠지만은 관절낭이 넓기 때문에 그냥 쑥쑥 빠지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높은 것이 또 트위스팅 인저리입니다. 트위스팅 인저리.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트랜스미티드 트라우마가 있고, 갑자기 부딪혀 생기는 다이렉트 브로우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갑자기 다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냥 쑥 빠지면 상당히 재발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카르트 병변, 방카르트라는 분이 이름을 지은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외상성으로 경관절이 정방 탈구가 되고요, 앞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앞에 있는 관절 와순이라고 그러죠. 전 하방의 관절순, 관절 와순이 파열되는, 박리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경관절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재발성의 어깨 탈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방카르트는 어떤 걸까요? 다쳐서 전방, 하방의 관절 와순이 파열되고 그것이 계속 빠지는 것을 방카르트라고 한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면 되고,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방카르트 병변 쭉 따라가 볼게요. 전방 탈구 외상성으로요. 전방 탈구가 생기게 되면 밑으로 빠지니까 오구와 쪽이죠. 쭉 내려가 방카르트 병변이다. 이것은 재발성 경관절 탈구, TUPS라고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알아봤죠. 잘 모르신 분은 저번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터켈이라는 분은 그 인대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을 하셨습니다. 상관절하 상한인대, 중관절 상한인대, 하관절하 상한인대, 이거 저번 시간에 그림이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내전 시의 긴장, 골두의 하방 이동을 방지하고요. 중관절 상한인대는 외전 시의 긴장, 골두의 전방 이동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관절하 상한인대는 경관절의 주된 안정화 기구고요. 트위스팅 시 전하방의 이동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냥 인대가 다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리피트라는 분은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관절 와순의 파열은 경관절의 안정성의 7에서 20%를 저한다고 합니다. 많이 4분의 1까지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면. 그래서 첫 번째 외상성의 어깨 탈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관절순이란 뒤 관절 상완 인대의 기능 부진이 생기기 때문에 재발성 어깨 탈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카르트 병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신 거죠. 증상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빠지니까 무조건 아픕니다. 강한 통증, 그리고 그것이 또 지속적 통증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 시 뭔가 불안해요. 또 빠질까봐. 신경마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5.4%인데요. 척골신경, 요골신경, 애가신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생기죠. 계속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완 골두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관절과 다치면서 상완 골두 그리고 관절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관절염이 생긴다고 해요. 진단입니다. 엑스레이입니다. 힐삭스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빠지기 때문에 관절염의 다른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겁니다. 엑스레이 보시죠. 여기가 푹 파이는 거죠. 자꾸 빠지면서 여기 상완 골두가 여기에 부딪히거든요. 여기 빠져서 여기에 부딪히니까
문제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힐삭스 병변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보고 힐삭스 병변이 있으면 이거는 뭐 재발성 어깨 탈구가 많이 심하구나, 이 정도면 수술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 견봉의 외형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완골두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요. CT, MRI 등도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급성기 탈구 시에는 응급실에서 탈구 정복을 합니다. 쭉 당겨가지고요 넣게 되는데요. 스스로 못 넣기 때문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전신 마취 하에 도수 정복을 하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보조기 고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요 잘 안 빠져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활동력이 높기 때문에 재발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방카트 리전 수술입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1차 보건술, 봉합술을 하는 것을 방카르트 수술이라고 합니다. 방카르트 병변을 알아봤고요. 방카르트 수술은 그냥 관절과 아순을 봉합한다 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적응증입니다. 방카르트 수술의 적응증은 지속 통증이죠. 당연히 불안감 및 불안정성이에요. 뭔가 뭐 어깨 돌릴 때마다 쭉 빠질 것 같고 불편해요. 통증이 있고 반복된 탈구입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탈구가 없는데도 계속 아파요. 불안정하고 지속적 통증이 있고 이거에 수술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하죠. 난 안 빠지는데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평생 아프거든요. 이런 병변이 있으면. 그래서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대상이죠. MRI상 전형적인 병변이 보일 때,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에서는 이런 방카르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카르트 MRI를 볼까요? 이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는 이 선, 이게 전형적인 방카르트 병변이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봉합을 하게 되니까 수술하고 찍은 MRI 보니까 안 보이네요.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수술이 잘 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카르트 병변 수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갈라진 거예요. 이 관절와 순이라 하죠. 여기가 쭉 갈라졌어요. 여기를 깨매주고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바리케이트처럼 만들어주는 걸 방카르트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됐죠. 이것을 방카르트 병변, 갈라져서 관절과 순 파열을, 그리고 봉합해주는 것을 방카르트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둔덕이 있으면 빠져나오지가 않겠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평평한 접시에 공을 놓고 굴리게 되면 금방 빠지죠. 하지만 밥그릇, 국그릇 같이 주위에 표면이 있는, 높이가 있는 곳에서는 빠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방카르트 봉합술, 보건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깨 의상성 탈구, 방카르트 병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선촌병원 동영상을 잘 애청해 주시고 공감도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